어제 해결됐다고 네.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재 어. 선생님. 일어나서 또 움직이시네. 진재근 선생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는 게 아니고. 지금 8시 3분이거든요. 현정 선생님 오늘 강의 안 가세요? 오늘 여기 인천 신포동에 와 있습니다. 신포동. 아, 이 슈퍼주문 저 나와봤는데. 어쩌면 보호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도착하셨으면 도착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이제는 여기 오면 진지근 선생님이 떠올라요. 네. 다음에는 제가 맛있는 거 한번 같이 먹어요. 그렇게요. 네. 신포동에 중앙시장이 있는 건가요? 신포동 시장? 신포동에는 이제는 신포시장이죠. 신포시장. 예. 중앙시장은 어디 저기 배다리 쪽에 양키시장, 중앙시장, 뭐 동인천 쪽이죠. 동인천 네. 쪽. 네. 애관극장 있는 쪽인가요? 옛날에? 이등급 애강극장은 중간지대죠. 동인천과 신포동의 중간지대.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친구들이 인천에 있어가지고 자주 놀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뒤에 배경화면이 바뀌셨구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강진환 대표님, 예, 하나 또. 귀가 별로 안 좋아서 다크 브라운이라는 그 후드 나무로 된 이걸 했더니 장롱문이 안 열려요.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빨리 끼고 하얀 커튼을 일단은 생각하고 예. 근데 실제는 지금 보면 우리 공원장님처럼 이걸 해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날로 장롱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난 것 같지. 예, 좋아요. 그런데 그 LED 등도 조금 큰 걸로 해서 새로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하지 않아서 그 전등하는 분한테 요 라이트 요 앞에다가 다는 걸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 그 12만 원짜리인데 그거 한번 달아봐도 안 되면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열어봤거든 했는데도 화면이 안 보여요. 네. 자, 목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뭐. 네, 고맙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글 37번째 시간입니다. 몇 가지 문장들을 읽고 같이 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돈이나 물건, 명성, 재산보다도 사랑을 더욱 원한다.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것임을 알고 있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모든 여정은 결국 사랑을 찾는 길이다. 오래전부터 어떤 이런 그 사랑의 문구가 들어가는 그 글을 보면은 상당히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또 설레이는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어떤 사례를 그때 소개한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의사 빅터 플랭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것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다. 발진 티푸스에 걸리고만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병마를 이겨낸 빅터 플랭크는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은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라는 문장을 소개를 했었고요. 그 밑에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한 설명 글인데요. 자, 당신의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께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야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임을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큰 승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더 쉽게 성공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눈앞의 목표든 인생의 목표이든 때 묻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 깨끗한 사람은 때 묻은 사람이 패배를 두려워하여 도전을 꺼리는 일에도 태연하게 도전하여 너무나 간단히 승리를 얻어가곤 한다. 과연 스스로가 마음이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매일매일 이제 각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어느 순간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다.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끓는 이치와 같습니다. 물은 99도 온도에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잠잠하다가 1도 더 높여 100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갑자기 끓게 됩니다. 깨달음은 99도까지 삶을 숙성시킨 사람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부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자비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평소에 쓰는 이 말이라든지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이제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은 어떤 그 균형적인 삶이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계속 읽어가는 것 같아요. 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표현인데 아주 아름다운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상당히 좀 짧은 문장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문장이었던 것 같고요. 앞에 이제 뭐 사랑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마무리도 이제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감을 길러간다.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이죠. 2018년도 제가 유모자 농촌진흥청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할 때 읽었던 책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김주환 교수의 책이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온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개념과 의미들을 좀 이해했던 데 어떤 도움을 준 그러한 문장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몇 가지 문장을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같이 이제 읽어보신 내용 중에 혹시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또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씩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화면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김정선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정말 이제 사랑이란 단어는 있는데 그 사랑이 이제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더 생각해보고 요 이제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지만 사랑의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그 사랑을 7번에 보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어떤 선의의 행동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씨앗을 또 다시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좀 어떤 분이 이유 없이 이제 그런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이유 없는 사랑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떤 분이 이유 없이 그렇게 이제 선의를 베풀고 또 이렇게 이제 자기보다 이제 조금 낮은 위치에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이제 전해주고 근데 너무 이렇게 이제 해주시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그때는 조금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되물어서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그거 나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해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다시 나눠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을 우리도 어른으로서 이제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성 대표님이 느끼시는 그런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과 정의를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조경애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 살아야 할 이유가요. 네. 변하는 것 같아요. 아, 어릴 그때. 예, 그때라기보다는 어릴 때는 제가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었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과 같이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커 나가면서 조금씩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나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꼭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그게 달성이 되니까 점점 더 이제 내가 지금 현재에 조금씩 만족해지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에 절망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사기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인생 자체가 이제 계속 고통으로 나뒹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한 5년 동안은 이제 이 지옥 속에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이 내 생각이 이제 좀 바뀌어지면서 다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다시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내가 또 살아야 할 이유를 또 꿈을 가지면서 나에게 또 희망이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꿈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이제 또 도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취를 하게 되면서 그 꿈을 이루니까 그 당시엔 저에게는 큰 꿈이었지만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그것도 이제 작은 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하나씩 이루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루어야 할 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씩 뭐 꼭 물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생활하는 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가 제 이제 직업에 충실하면서 조금씩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 생계가 이게 제가 이제 다 이게 구축이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고 싶어요. 전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온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어차피 한 번 오는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오는 인생인데 그래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보람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뭐 최고의 선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앞서가는 선배 세대들에 대해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활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은 선생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도 사랑이고, 살아야 할 이유도 사랑, 목표, 꿈이고, 또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사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이제 그 기본 목표가 박애 사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렇게 실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은 뭐 이웃을 섬기고 나누자 하는 그런 이제 말은 잘 하는데 실천은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 이걸 들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수축사의 사회적 자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사회가 되려면 그 사회적 자본을 갖춰야 되는데 이 무자비한 행동,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우리 추미정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다들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살아야 할 이유 이런 거를 물어보면 참 곤란하더라고요. 대답하기가. 근데 한동안 제가 좀 우울증에 빠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맴돌았는데 궁극적으로 답을 찾은 거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이런 어떤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고 또 두 번째로는 미래의 꿈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에 제가 대학교 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달리 해석하는데 저는 그 연극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도를 무작정 기다려요. 네, 그러면서 고도가 안 오네 이러면서 또 고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 미래의 희망이라든가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나쁜 길을 선택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사랑하는 가족, 뭐 지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뭐 이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노래 가사에도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여라고 하는 그런 7080 노래인가요? 네, 어떻게 기억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고현수 원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네. 저는 두 가지.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가, 사랑할 줄도 알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 아빠, 엄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극한의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망가지느냐 거기에 달린 것은 결국은 그동안 자기가 받은 오늘도 이야기를 나눈 사랑이라든지 또 수고하며 고생하고 자기가 가진 목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하신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어떤 긍정의 힘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시고, 또 이 회복 탄력성이 탄성 계수가 굉장히 높으신 어떤 리더, 이 사회적인 리더라고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해서 항상 힘이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균환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의 한 가지 여쭤볼게. 네. 12년 2월 8일날 앙코르 메일이라고 되었는데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앙코르 메일. 이게 제가 이메일로 그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글이라고 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이메일 온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고, 밑에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부분들이 독자들이 상당히 좋아요라든지 공감을 많이 했던 문장이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 그러나요?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공지를 해주고, 많은 공감을 얻었던 문장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그냥 앙코르송 메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앵콜인가 봐요, 앵콜? 이게 앵콜이지, 앵콜. 앵콜. 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좋은 글들이 메일로 오는 것들이 있나요? 영어는 있는데. 네네네. 이게 요즘에 이런 식의 글들이 뭐죠? 고요한 말, 고도원 선생인가요? 네네. 그분도 그렇고, 조영탁 선생인가 경영 관련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주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죠. 데일리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강균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강균환 대표님 그런 어떤 기업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좋은 글을 계속 이렇게 고객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이 읽지 않고요. 지금 좋은 말씀들 잘 들었는데 살아야 할 이유 20세기에는 세계화고 21세기는 탈세계화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에서 김주환의 회복 탄력성, 그거는 끈기가 저항을 이긴다. 우리가 끈기 있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다시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영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사랑인 이유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나 이전, 이후, 미래, 공간, 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게 이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태어난 김에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삶하고 존재 자체가 기적인데 근데 살아야 할 이유는 그거 자체로 그냥 이미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무언가 굳이 하지 않아도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것, 내가 무지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놓치고 있던 게 가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깨달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모두 다 원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그저 아는 것, 그게 깨달음 중에 제일 근본이 되는 거 아닌가
사랑이 네. 우리 나라고 하는 거하고 분리되어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자꾸 찾아서 헤매거나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갈등이 이미 시작이 된다는 걸 알아내는 게 그게 이제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자비함이라고 하는 거, 무자비한 태도나 행동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고 안 보이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게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만 집착하는 게 서로 다른 존재에게는 그거 자체로 무자비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사랑의 한 단면일 뿐이다. 그 역할 안에서 내가 뭔가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사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그런 데서 어쩌면 난 내 역할에 충실한다고 하는 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면 그게 무자비하게 되는 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미 서로 스미어 있다. 왜냐하면 서로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아니면 힘이라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없으면 그러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근데 그거를 알고 나면 이미 모든 게 서로 다 스미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삶 동안 사회의 역으로 또 다 스미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라는 표현도 저는 조금은 달리 보는 게 그렇다면 사랑 따로 아이 따로냐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굳이 사랑을 또 먹고 자란다기보다는 그냥 아이 자체가 사랑이다. 나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아이 자체나 나 자체나 우리 자체가 그냥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나 환경, 사람들의 사랑이 모여서 가시 영역으로 들어온 게 생명체고 존재 자체다. 그래서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체가 우리 자체가 우주의 틈바구니에 틈바구니를 사랑이 메꾸느라고 하고 태어난 거고 우리가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낀 부분들입니다. 네, 오늘 그 좋아하는 이제 글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날씨가 또 오후부터는 또 추워진다 그러네요. 네, 저녁에 또 모임이 있는데 또 옷을 또 아직까지는 내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오늘 또 최고의 하루가 되시면서 사랑이 스미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냐? 강균환 대표님 뭐 말씀하시는데? 마이크 꺼놓고 꺼놓고 열심히 이야기하죠. 저 강진환 대표님, 네. 저기 조금 전에 그 앙코르 메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채팅창에 하나 올려놨어요. 아, 예, 거기 저 휴넷에서 행복한 경영 이야기라고 하는 메일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메일을 매일 보내주는데 어쩌다가 가끔 이렇게 앙코르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